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불보살에게는 누구나 다 성공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나무를 키워 정자를 보듯이 인재를 키우는 것은 더딘 것 같으나 잘 키워놓으면 결국 10년, 20년 뒤에는 그 인재들이 성장하여 좋은 교단,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가 쌓여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종사님께서 불보살에게는 누구나 다 성공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의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한의학 박사로서 특별히 건강에 강조하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예, 우리 인체는 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가 이제 선인분도 있고 정신이 선인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태어날 때 정신력이 좋으신 분이 있고 정신력이 좋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몸이 허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몸이 허약한지 두 번째는 이제 정신이 예민하고 또 섬세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도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고 계속해서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민하고 좀 섬세하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우울화에 취약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에게 스트레스와 우울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받고 두 번째는 항상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도 또 차요법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조숙증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이란 또래 아이보다 2차 성징이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가 2013년 6만 7천여 명에서 2017년 9만 5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성조숙증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과 빠른 사춘기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성조숙증 환자는 여아가 남아보다 9배에서 10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초경이 빠를 경우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성조숙증. 성조숙증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성장이 좀 더딘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성장이 빠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상황일까요? 둘 다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더딘 경우고 오늘 이야기하는 성조숙증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성장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내 연령에 맞게 가는 게 노화도 정상적인 과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이 너무 느려도 문제, 너무 빨라도 문제로 같이 보시면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그 앞서도 이제 주제 소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조숙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성조숙증이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건가요? 예, 이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이 사춘기를 나이보다 일찍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춘기요. 예, 네. 이 사춘기는 결국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아이들의 난소와 고환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아 성조숙증의 경우에 만 8세 이전에 이 2차 성징 사춘기가 나타나고 남아 아이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이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 성조숙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지나치게 사춘기가 빨리 온다라는 것이 이제 성조숙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이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조숙증의 원인 뭔가요, 박사님? 예, 성조숙증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사춘기가 좀 빨리 왔다. 아. 엄마가 예전에도 초등학교 시절에 초경을 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음식과 비만입니다. 네네. 예전에 비해서 영양이 높아지면서 이제 비만이 되고 특히 이 비만 세포가 늘어나면서 예, 뇌하수체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예, 성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음식에서 중요한 게 예, 성장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예, 가축이 사료에 들어간 사료를 가축이 먹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가축의 예, 고기를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경우에 네. 자주 또 많이 먹는 경우에 이 사춘기 예,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우라,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예, 지치는 경우입니다. 네. 예,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이제 지치는 경우에 이제 뇌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예. 예, 네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뇌하수체나 예, 난소나 고환에 실질적으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 호르몬 분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TV나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 성적인 자극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성조숙증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원인 중에 그 비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른 아이들은 좀 이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좀 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예. 말라 있어도 여아도 마찬가지고 남아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예. 말라 있는데 여아의 경우에도 이제 가슴 몽우리가 좀 빨리 잡힌다. 네네. 남아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고환이 크기가 커진다. 이런 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아의 경우에는 비만한 아이에 비해서 성조숙증이 오는 확률이 한 20-30%로 적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남아 아이들의 경우에 성조숙증은 비만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에 비해서 말라 있는 아이들의 남아의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도 한 50%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아의 경우에는 비만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남아의 경우에는 유난히 저체중이 될 때도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조숙증 이제 어린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시기로 점점 이제 빨라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가 혹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가 자꾸 빨라진다는 것은 유전적인 이제 요인도 있는데 네네. 유전적인 요인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낮고 예. 그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는 사춘기가 정상적인 나이에 왔는데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라지고 성조숙증이 오게 된다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이 높아지고 일로 인해서 이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이때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 내분비 물질을 교란시키는 물질이 많이 있으면서 네네. 이에 따른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춘기 이제 얘기와 2차 성징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2차 성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차 성징이 이제 여아와 이제 남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일단 가슴 부분에 몽우리가 잡히고 또 몽우리가 안 잡혀도 그 부분이 살짝만 스쳤는데도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이제 초경 자체를 또 빨리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세 전에 초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조숙증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머리 두피에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면서요 음모가 나오게 되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여아의 경우에는 우리 엄마들이 잘 찾을 수가 있는데 남아 아이들의 경우에는 고환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아 아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아나 남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그 결혼 안 하신 남성분들 방에 들어갔을 때 여성분들이 좀 꼬랑내 비슷하게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냄새가 난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원래 1년에 4에서 6cm를 커야 되는데 갑자기 막 10cm 이상 이렇게 컸다. 이런 경우에는 소아과에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에 초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더뎌지고 남아의 경우에도 성장에도 다른 학습 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 성조숙증은 치료가 빨라질수록 좋기 때문에 6살, 7살, 8살, 9살 이때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원래 한 이 정도 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컸다. 근데 이런 걸 문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얘는 좀 성장이 좀 빠르네. 키가 많이 크겠네.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엄마가 데리고 오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큰 이제 예상보다 커서 엄마가 걱정을 해서 오는데 이제 아빠들이 된다. 뭐 아이가 좀 일찍 크면 좋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항상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키가 또래보다 중간 정도 크기로 가져야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체가 2차 성징이 좀 빨리 오게 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이 가슴 자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쭉 달라붙는 옷이라든지 여름에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걸 입을 때 문제를 아이가 할 수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성조숙증이 키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뭐랄까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성조숙증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하게 큰 문제가 키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것은 성장이 그만큼 빨리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대부분 부모님들, 성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학교나 이게 중학교 때, 여학생의 경우에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컸던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크지 않은 아이가 있고 네. 남학생은 이제 그보다 좀 느려지는데요. 네. 또 중학교나 국민학교 때 중간 정도로 낮았던 아이들이 예,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어쩌다 한번 봤는데 키가 굉장히 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조숙증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뼈의 성장판이 일찍 닫힌다는 겁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 또 부모님도 정신적인 문제, 불안, 걱정이 생깁니다.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성조숙증이 왔다. 예, 거기에다가 아이가 이제 생리까지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의 가능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또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공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되었다는 경우에는 남성들은 예,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요. 여학생은 이제 남학생에 대해서 남아는 여학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성조숙증인지 특히 아이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향이라든지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좀 느껴진다. 예, 두피에 유난히 기름기가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꼭 바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혔을 때는 뼈의 성장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나이 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이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조숙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그 첫 번째입니다. 성조숙증, 남들보다 성장이 빠른 만큼 더 키가 자란다? 이 말씀은 워낙 지금 계속 자주 해주셔서 최종 키가 작아진다. 예, 그러니까 예. 키가 아이들보다 주변 아이들보다 키가 큰데 이때 성조숙증이 아니면서 키가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키가 큰데 아이들의 경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여아의 경우에 가슴에 몽골이가 잡히지 않는다. 남아의 경우에 고환이 발달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뼈의 성장판이 열려 있다. 이런 경우에는 키가 잘 크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외부적으로 항상 키가 크는 것을 내부적으로 성 호르몬을 정확히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때는 뼈 연령, 골 연령과 호르몬 검사를 정확히 해보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뭐 해당 연령대의 아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는지를 부모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 그 수치를 벗어났을 때 병원을 찾아서 그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아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가슴 쪽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네. 동의보감에 보면 여아의 경우에는 항상 아래 자궁이 본이 아니고 가슴 쪽이 본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이 뭔가 부푼다든지 그쪽을 부딪혔을 때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그런데 남아의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이 전조 증상으로 향이 나게 됩니다. 향이요. 예, 네. 그래서 남사의 이제 호르몬 향이 있고 네. 여성의 이제 호르몬 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방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때는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쵸. 항상 가을, 겨울에 이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때는 꼭 가서 어머님이 냄새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자,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성조숙증 치료로 사춘기를 늦추면 성장에 도움된다?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치료를 해서 좀 늦추면 키 많이 크나요?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사춘기를 늦추게 되는 경우에는 예. 성장판이 빨리 닫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키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자,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특정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온다? 뭐 특정 음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요즘 뭐 인터넷이나 예. 이렇게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네. 예, 성조숙증이 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특정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성조숙증이 온다는 연구 보고는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이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특히 여아의 경우에 비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음식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구화된 식단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예, 체지방이 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조숙증이 올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과식으로 인해서 지방이 늘어서 성조숙증이 오는 거지 예. 특정 음식으로 인해서 아하. 성조숙증이 오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성조숙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 콩을 이제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콩을 안 먹는 핑계가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여아의 특히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폐경기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데 네. 이 콩을 먹게 되면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경우에 먹었을 때 성조숙증이 아닌가 이런 거에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연구를 아주 대규모적으로 또 오랫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콩을 많이 먹었을 때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콩을 먹을 때 거기에 같이 단 음료가 있거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경우에 오는 거지 콩으로 만들어진 요즘 이제 두부라든지 네. 이런 콩으로 된 음료, 예, 콩으로 된 음식은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성조숙증이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이런 뭐 성조숙증 검사를 해야 되는 뭐 시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자가진단법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네. 예, 자가진단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아이의 이제 성조숙증의 이제 자가진단법을 부모님께서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남아나 여아의 경우에 이제 공통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키가 매우 큰다. 그래서 1번에서 이제 100번까지 했을 때 90번 이상이다. 이런 경우. 네. 예, 두 번째, 최근 키가 갑자기 아주 빨리 큰다. 6개월 만에 이제 4cm 이상. 예, 세 번째, 머리나 이제 몸에서 우리 아이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 네. 예, 특히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예, 젖멍울이 만지거나 아파한다. 두 번째, 만 9세 이전에 이제 음모가 보이는 경우. 세 번째, 엄마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경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이제 여아인 경우 7, 8살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남아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이제 고환이 커지고 만 10세 이전에 음모가 이제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성조숙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한방에서 이제 치료하는 게 제가 성조숙증의 원인이 5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가지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유전입니다. 예, 유전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은 엄마라든지 아빠에 따라서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체질에 따라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뇌하수체나 난소, 고환에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이 경우에서는 이제 병원의 치료를 정확히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세 번째 이제 음식과 비만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음식의 경우에 요즘 유전자 변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이제 사료를 먹고 그 가축의 이제 고기를 우리들이 먹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독요법을 쓰고 또 비만인 경우가 같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체질 개선 요법을 같이 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자극을 시청각적으로 계속해서 청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이것을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부모님 때는 어땠다 이렇게 자기를 좀 예로 들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경우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아이들의 경우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이건 우리 엄마들이 많이 알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때는 거의 나가서 뛰어놀고 여학생의 경우에 여아의 경우에는 뭐 고무줄을 한다든지 남아의 경우에는 꽁을 찬다든지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모든 걸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러면서 뇌를 많이 쓰게 됩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뇌하수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 자극이 예민하게 가면서 난소와 고환 쪽에 이제 자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경우가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때 아이가 겁이 있는지 예민한 아이가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겁이 있는 아이는 항상 칭찬을 해주는 한방에서 이제 간과 담낭의 길을 보하는 요법을 쓰고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우라를 풀어주면서 이제 심장과 간화를 꺼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조숙증과 성장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조숙증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성조숙증 추적 검사 중 치료 사례입니다. 네. 만 9세의 여아였는데 2018년 3월에 성조숙증 추적 검사 중 내원했습니다. 4개월 전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혀서 엄마께서 이제 양방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이제 골 연령은 나이보다 1살 많았고 호르몬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성조숙증 진단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엄마가 걱정한 건 엄마도 초등학교 시절 초경을 해서 추적 검사하면서 한방 치료를 원했습니다. 네. 아이는 체질 검사를 했을 때 겁이 많고 예민하고 특히 이제 복통과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 아이는 이제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간장과 담낭을 보하고 유화장을 보하는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3월에 왔을 때 키는 124cm에 23kg였고 2018년 6월에 키는 128cm에 23.5kg. 예, 3개월 만에 이제 4cm가 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2018년 9월에 키는 131cm에 24kg. 예, 그 다음에 2019년 3월 키는 133cm 25kg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1년에 총 이제 9cm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엄마가 만족해한 사례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서 아이가 이제 겁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요. 아이한테 이제 항상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예, 지적은 꼭 필요한 때 이제 적게 하시면서 예, 그 뒤로는 이제 생활요법과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침치료, 약침요법으로 치료를 한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이 성조숙증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이제 남아와 여아의 이제 성조숙증이 다르기 때문에 여아 성조숙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창출과 백복령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물을 9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이에 반해서 이제 남아의 성조숙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생지황과 청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10g씩 이용을 하고 이제 물 9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똑같이 한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차 요법도 예, 남성들의 경우에는 하초 쪽으로 힘이 좀 더 가야 약 기운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공복식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한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 한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한방차는 여아 성조숙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여아의 성조숙증은 예, 한 90% 정도가 예, 특발성 예,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뇌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고열량, 고지방의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예, 지방이 늘면서 여성들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예, 창출입니다. 창출은 우리 몸에 이제 위와 장에 습담이라든지 식적이라든지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다이어트 요법으로도 쓰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날 때도 쓰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쓰는 차 요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백복령은 우리 피를 맑게 해주면서 소변으로 이뇨작용을 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생긴 불필요한 이물질을 소변으로 걸러주게 되고요. 내 몸에 있는 지방과 식적, 담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인 남자가 먹었을 때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예, 복부 비만이 네. 있거나 이제 과체중이 있는 분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음식이 좀 맛있어서 네. 잘 드시는 분들, 예. 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체중으로 잘 가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저에게 딱 맞는 한방청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아 아이들이 먹는 이제 차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방차 뭐 하냐 이러면서 좀 이제 쓰다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그 경계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도 충분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여아의 경우에 이렇게 사춘기 성조숙증이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인들이 갔을 때도 매운 음식점, 네. 예, 매운 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네, 앉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 두 부류의 체질로 나누어집니다. 네.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네. 이에 반해서 달달한 건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고 예. 하여튼 좀 얼큰하고 매콤해야 맛있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창출 자체가 약간 매콤한 맛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도 항상 매콤한 걸 좀 좋아하세요? 맞아요. 달콤한 걸 좋아하세요?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매콤한 걸 많이 찾는다 이랬을 때는 아이가 과체중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체중인 경우에는 몸이 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었을 때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열이 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열이 나도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로 가는 게 있고 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경우로 가는 두 가지의 효능이 다르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조숙증에 도움된 한방지압법 말씀해 주세요. 예, 한방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아 성조숙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은 신문혈과 음백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신문혈은 5번째 손가락 내측에서 쭉 올라가다가 보면 손목 안쪽에 횡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쪽 횡문에 주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오목한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나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 5초 동안 자극을 하고 5초 셋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문혈은 정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호르몬이 나오도록 그걸 안정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음백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음백혈은 엄지 발에 있습니다. 발톱, 엄지 발톱의 내측 뿌리 각에 있는데요. 엄지 발톱의 내측에서 이렇게 따라서 오고 흰 문인데 뿌리각에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극요법은 항상 신문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백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남아성 조숙증의 경우에는 신문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신문혈은 똑같이 5번째 손가락 내측 횡문의 오목한 부분을 자극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족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아 아이 같은 경우에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에는 간장기가 왕성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세지고 또 돌발적으로 분노적으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는 게 목극토 원리에 의해서 목기가 성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혈자리입니다. 족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바깥쪽에 이제 오목한 부분에서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바깥쪽 오목한 곳에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서 족삼리 혈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정도로 해서 자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초 자극하고 5초 세고 이렇게 해서 그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몸무게 몇 천 원? 몸무게 몇 천 원? 저희 남편인데요. 네네. 나이가 70이고 예. 키가 75나 될까? 네. 그리고 몸무게는 70. 네. 옆에 네.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네. 나눠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그- 아버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저희 아저씨가 처음에는 허리가 협착증이 있어서 그걸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 붉은 반점이 툭툭 붉어지면서 이렇게 붓고 했는데 지금 아산병원에 와 있어요. 갑자기 실려왔는데 그 혈액에 백혈구가 많아서 뭐 백혈암 쪽으로 말씀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백혈 숫자가 200만 개가 넘어서 치료가 장기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좀 뜻밖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처음에 전화할 때는 제가 찾아가서 알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을. 제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원음 방송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 프로를. 예.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아,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백혈구 수치가 200만 개로 굉장히 아주 많다는 것은 우선 그 병원에서 그 검사하시고 선생님께서 치료하자고 하시는 대로 치료를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 선생님 병원에서 하시는 대로 주치의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연결이 될려나 몰라.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그때는 지금 수치는 백혈구 수치가 워낙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가 높아진 원인을 정확히 검사를 해서 찾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붉은 반점이 어느 쪽으로 많이 나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하반신만. 예, 손등 왼쪽이었던가 거기가 깨끼 손가락 밑에 손바닥 중간에. 네. 하체 쪽 다리에는 없습니까? 다리에가 많이 났어요. 예. 다리에가.
지금 그 경우 이제 그 불거진 그 염증 백혈구 수치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네, 거기 혈수 검사를 해갔어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음식 같은 거 저 상태에서 너무 뭘 못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냥 무슨 이 원인을 말을 안 해주니까 전대를 다녔어도 예. 그래서 그냥 염증 수치가 많다고만 하지 이렇게까지 된 줄지는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런 상태에서는 뭘 못 먹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병이 염증 수치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에 따른 원인을 지금 골수 검사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오신 거죠? 예, 거의 저기 항암 두 번 먹고 오늘 골수를 뺐는데 이제 골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네 거기가 어느 동네에서 나온 건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우선은 그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치료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음식 섭취가 조금 달라지니까요. 그 주치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이제 궁금한 건 어머님께서 이제 물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 그때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생님. 예. 이제 저기 한 달 입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그러면 한 달 입원하고 나서 좋아지면 그렇게 하고 그 협착증 때문에 걸음을 못 걸었었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오른쪽 허벅지 소개가 이렇게 멍울이가 섰다거나 가래텟이 선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발도 절절절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리 쪽에서 이상이 있는 거 알고 방광도 안 좋아서 절집선 약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허리 협착증 같은 것도 이제 한방에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나요? 예, 허리 협착증은 이제 허리 협착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이제 좁아지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면서 이제 주저앉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이제 꾸준히 약 먹으면서 또 이제 집 주변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으시면 예,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병원에서 이제 한 달간 치료가 끝나고 한번 그쪽으로 좀 들려보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예, 방송국으로 퇴원하셔서 전화 주시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료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네. 네. 어이구. 좀 갑자기 일어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뭐 가족분들께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고향에 있는 그 집 주변 그 아까 어머님 말씀 중에 전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도 아마 염증 수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붉은 반점이 오면서 염증 수치가 많이 이제 올라가서 큰 병원으로 이제 와서 현재 항암수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예. 골수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백혈구의 염증이 어디에서 이제 왔는지를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종아리 쪽에 이제 종기 같은 게 부어 있는 건 그에 맞게 다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협착증 얘기가 좀 나와서 주변에도 이제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뭐 협착증이 있다면 뭐 도움이 되는 한방 차라던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 협착증의 원인을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일단은 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 어깨부터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척추에 힘이 있고 나이가 드셨을 때도 광배근이라든지 요방형근이라든지 이제 승모근 자체의 근육 자체에 힘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뼈가 척추가 밑으로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배가 고프거나 좀 힘이 들 때는 우리 어깨라든지 몸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크게 이제 체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저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체중의 경우에는 식사 양이 적게 되고 아무래도 골격근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증상은 허리, 다리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도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여러분이 내원을 하시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을 양을 이제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시간 되어서 한다 이랬을 때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운동량을 예, 광배근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예, 상체 운동에 이제 근육 운동을 이제 좀 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걷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력, 그 젊었을 때 근육량이 힘이 있을 때는 걸어도 몸 자체가 중력을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걷다가 보면 서서 이제 허리에 다리 쪽으로 아파오고 시간이 갈수록 저려서 걸을 수가 없는데 네. 또 당장 쉬면 이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걷는 운동을 조금 줄이고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에 이제 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환기와 당귀 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좀 잘 찌는 체중이 있고 어르신들 중에 그렇지 않으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예, 복부 비만이 있거나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볼펜 자체가 이게 척추라고 보면 제 주먹이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배 공간 자체가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풍선처럼 네. 부풀게 되면 이 허리 자체가 이 배를 잡고 있는 게 힘이 들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배도 밑으로 좀 처지면서 이 척추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선이 아니라 네. 복압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 복부의 지방을 지방을 줄이는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항상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없을 때 자꾸 뭔가 힘이 없을 때 음식 섭취를 하시려고 하는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세 끼를 이렇게 꼬박꼬박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체중이 있고 근력이 없고 식사를 제때 못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좀 섭취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에 반해서 과체중이고 그 다음에 복부가 비만하고 복압이 올라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기운이 없는지 배가 고픈지를 정확히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배가 안 고픈데도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밥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운 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가 되고 그 잠깐 있으면 또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뻥뻥해지고 또 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복압이 올라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고 또 운동을 하다가 보면 걷는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보면 무릎이나 발목 관절 족저 근막염이라는 질병이 다시 생기게 되니까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복압을 내려야 되는데 복압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복압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2, 3주를 절식을 해도 내 몸에 충분히 영양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예,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운이 없는데 뭔가 다리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프지는 않고 그냥 기운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때 드시지 않고 그냥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광대근 강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에게 이제 체질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복압이 올라가는 원인 또 하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도 복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을 과식해서 복압이 올라간 건지 체력 자체가 떨어져서 복압이 올라가면서 척추관 협착에 문제가 온 건지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네. 내 복압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창출과 우수를 같은 분량으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복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허리 이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식사하기 그렇지 않으면 공복 시에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저체중인 분들의 척추관 협착증은 환기와 당귀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서 아침,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네. 최소한 4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해 주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나 거기에 따른 추나요법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